오늘은 매도를 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의 기술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이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닌 본인이 어떤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뿐 아니라 주식에서는 어느 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게 바로 정답이죠. 우선 오늘은 상승시 매도하는 방법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시장에는 정말 많은 매도의 기술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제가 경험하고 시청자분들한테 또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저항대를 활용한 매도의 방법이고요. 여기에는 뭐 일봉, 분봉을 보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더 작게 들어가면은 T차트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호가창, 그 안에서 또 라운드 피겨를 활용해서 매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보통 호가창을 보고 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스캘퍼 분들이나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뭐 이렇게 수익 매매나 하시는 분들은 호가창을 보고 매도를 결정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VI가 생기기 전에는 없던 방법이고요. VI가 생기고 나서 굉장히 요즘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매매를 하면서 이런 것도 있네 라고 하고 예전에 즐겨 사용했던 또 매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종목마다 종목이 갖고 있는 어떤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리듬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반등 폭을 계산해서 매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뭐 추세와 지지 저항을 활용해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은 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매도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각과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매도의 기술을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일봉상 저항 구간을 이용한 매도 타점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다면 이 저항을 만들어내는 요소에는 뭐가 있을 수 있겠느냐? 뭐 개인적으로 좁은 개념으로는 고가, 그 다음에 저가, 시가, 종가 정도의 가격대가 시장 참여자들이 저항 구간이나 지지 구간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가격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 셀리버리라는 종목을 이날 종가 베팅을 했는데 이제 오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좀 잡아야 될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일봉상을 참고해서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요소들, 이날은 종가가 되겠죠. 이날의 캔들에서 이 저항받는 이 구간대에서 이날은 종가, 이날은 어떤가요? 시가가 저항이 됐죠. 이날은 시가이자 고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날은 고가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날의 캔들은 이 저항대가 고가가 됐고요. 이날도 고가가 됐고, 이날은 고가이자 시가이자 종가까지 다 포함된 모습이고요. 이날은 고가이자 시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을 보였던 구간이죠. 이 영역대를 계속해서 뚫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방 돌파를 했다가 다시 올라올 때 이 구간이 저항이 될 수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10일 이 영상에서 개인 매매한 거 일지를 다뤄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더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날에 이런 고점 부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맞았던 이날의 고가권이 또 매도, 여기가 매도 1타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매도 2타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도 여기 이렇게 고가를 형성했던 이 부분에서 매도 3타점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 다음은 SK 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이고요. 금요일날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죠. 내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갖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급등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매도 타점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봉상을 참고해서
이날의 고가이자 종가인 부근이고 고가이자 시가인 부근이었습니다. 여기가 매도 1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날 시가였고요. 이날은 종가였고 이날은 고가이자 시가였던 이 부근이 매도 2타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이날 첫 번째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의 종가 부근이었던 이날의 이 가격대가 매도의 3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날 고가였던 2타점이 매도 4타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일봉상의 저항 구간을 찾아서 매도 타점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분봉상의 저항 구간을 이용한 매도 타점의 예시인데, 사실상 뭐 일봉과 분봉은 크게 차이점이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내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얘가 슈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 고점이었던 이 구간이 매도 1타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 고점이었던 여기는 더 뒤로 돌아가 보면 지지를 받았던, 이렇게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지지를 받았던 또 저항대가 되는 거고요. 매도 2타점은 당연히 이 전 고점이라고 또 봐도 되겠죠. 저항을 한번 맞았던 구간이고요. 여기가 매도 2타점. 매도 3타점은 또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졌던 이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이 구간까지는 신의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이처럼 우리는 고가, 뭐 저가, 시가, 종가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를 찾아서 매도를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매수 타점으로 삼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의 분봉 차트고요. 요거는 이제 15분봉입니다. 이 종목이 이 9,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을 보입니다. 처음으로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 그 다음에 9,000원이란 가격대를 왔는데 또 지지받죠. 또 지지받고 또 지지받고 또 지지받고, 그러다가 6번째 지지받는 구간에서 버티다가 하방 돌파를 하게 됩니다. 지지받던 구간을 하방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올라올 때는 저항 구간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얘가 여기서 또 저항받았고요. 저항받았고요. 저항받고 저항받고 저항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또 재미있는 것이 6번째 저항에서 실패하고 또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서도 6번, 여기서도 6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마다의 어떤 그 리듬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이런 걸로 또 예시를 들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항 구간을 돌파했다가 다시 주가가 돌아오면 여기는 다시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다음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호가창을 이용해서 매도 차점을 잡아보는 예시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라운드 피겨 값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라운드 피겨라는 것은 보통 이제 000 혹은 뭐 00 이렇게 끝나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뭐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혹은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운드 피겨 값은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매수하고 매도할 때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또 이 라운드 피겨 값을 변화가 되면서 호가 단위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렇다 보니 보통 이런 라운드 피겨 값에는 매수 호가도 마찬가지고 매도 호가에도 마찬가지고요. 덩어리 물량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이 많이 걸려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저항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라운드 피겨 값을 근처로 부근으로 해서 매도 타점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런 이제 큰 물량이 걸려있는 라운드 피겨 값에서 무조건 저항을 받는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먹고 가는 경우도 많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해서 뭐 물량을 먹고 떨어지기도 하고 먹지 못하고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호가창 같은 경우는 라운드 피겨 값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물량이 걸려있는 경우이고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세력들이
본인들의 어떤 물량을 체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덩어리 물량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 물량까지를 먹게 됐을 때 모습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이 어떤 덩어리 물량까지 먹고 그 탄력을 이용해서 더 큰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1번이고요. 여기까지 체결을 시키고 맞고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2번이 되겠죠. 이제 주가 방향에 대한 판단은 저도 매도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지만 보통 이렇게 큰 물량이 걸려있는 부분에 같이 물량을 일단은 좀 일부 걸어 놓고 이 물량을 먹고 나서 바로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 저도 나머지를 좀 홀딩을 해보고, 이 물량을 먹고 지지부진하다가 상승 탄력을 잃는 모습이 나오면 나머지 물량도 같이 던져버리는 매도 기술을 저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은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 반등 폭의 특성을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는 예시고요. 이 종목마다 어떤 이 갖는 고유의 리듬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 국일재지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 구간에서 여기까지의 이 반등을 이렇게 네모칸으로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본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네, 하락 후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폭이 얼추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반등폭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리듬을 보이고 있습니다. 3번 그랬고요. 근데 그 다음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반등폭을 리듬을 보였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앞선 리듬과 비슷한 반등폭을 여기서 또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인 반등폭은 이 앞서 있던 이 리듬의 반등폭을 보였고요. 그 다음은 이 또 큰 리듬의 반등폭을 보였어요. 재밌죠? 이런 식으로 종목을 좀 과거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복기를 하다 보면 재밌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이 종목이 갖는 고유의 어떤 리듬이라고 표현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보는 것도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추세와 지지저항을 활용한 분할 매도의 예시고요. 이 추세를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어떤 하나의 파동이 생겼을 때 이렇게 파동이 생겼을 때 이 파동의 3분의 1 지점을 훼손하지 않았을 때 기준을 삼고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파동이 하나 생기면 이 파동의 절반값을 훼손하지 않으면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기준점을 잡는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은 조금 타이트하지 않나 싶어서 절반값을 기준으로 삼고 한번 예시를 살펴볼게요.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한 파동의 절반값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홀딩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요런 정도의 파동이 나왔고 이 파동의 절반값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 홀딩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파동의 절반값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 홀딩을 해보는 거고요. 예시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삼육물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파동이 나왔고 이 파동을 절반값을 훼손하지 않으면 홀딩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세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많이들 아시는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파동이 나왔고 지지 후에 이 전고점을 돌파했죠. 그러면은 전고점이 지지의 구간이 됩니다. 정확하게 여기를 또 지지하고 깨면 이제 매도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지지하고 파동이 하나 더 나왔고요. 전고점이 다시 지지가 됩니다. 여기를 전고점으로 삼을 수도 있고 여기를 전고점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어떤 크게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지를 받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왔고 전고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까지 한번 이어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스윙 하시는 분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더 보편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어떤 이런, 제가 아마추어거나 조금 더 경험이 부족할 때,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매도 타점을 삼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딱딱하게 기계적인 매도를 한다라기보다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어떤 시장 안에서 내가 어떤 재료를 또 이 재료 안에서 어떤 종목을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매도를 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호가창을 보면서 매도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일봉상 저항 구간을 찾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분봉상 저항 구간을 찾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뭐 방금 말씀드린 추세와 지지 저항을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매도의 기술을 좀 다뤄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매도를 가장 잘하는 방법, 매도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사실 매수를 잘하면 매도는 알아서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적당히 팔면 매도는 너무 쉬워집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